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하게 되었군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방송이나 칼럼이 없었냐라고 이렇게 여쭤보신다면요. 뭐라고 할까요? 그 새로운 충전을 위하여 공부를 좀 했다? 저 자신을 돌아다 보니까요. 좀 너무나 많이 좀 모르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딴에는 제가 좀 많이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또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었던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부족한 것도 많고 또 인간으로서 좀 많이 모르는 분야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계속 뭐 강의를 하고 또 뭐 칼럼을 쓰고 또 뭐 방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부족하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많이 모른다는 사실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되었고, 지금 이 상태로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인지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뭐 사람이 부족하고 또 뭐 나약할 수도 있고 많이 모를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많이 모른다면 많이 배우면 되잖아요.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죠. 그 현재 모른다 해서 또 현재 많이 부족하다 해서 낙담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족하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면 되는 거고, 현재 내가 아는 것이 없다면 그 아는 것을 배워 나가면 되죠. 모르는 것을 배워 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는 거의 뭐 공부하는 한 해 그런 단계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도서관에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요. 도서관 한번 가면 책을 한 7권, 8권씩 빌려서 거의 뭐 한 10일 만에 그런 책들을 다 보고 또다시 반납하고 또 7권, 8권 빌리고, 또 서점에 가서 제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책을 또 구매를 하고 책을 읽고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부동산 관련 책만 본 것도 아니죠. 또 부동산을 벗어난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책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배워나가고, 또 이게 왜 부동산하고 필요한지 또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서 한번 접목도 한번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배움에 대한 즐거움에 푹 빠졌던 것 같아요. 물론 더 공부할 게 많죠. 엄청나게 많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배워나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배워야지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이나 칼럼을 이렇게 올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동산 재테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람을 살리고 부동산을 살리는 학문이잖아요. 근데 이게 부동산 재테크라는 게 오로지 사람에게 돈만 벌게 해준 학문이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적 내공이 없이 그냥 돈만 추구하는 사람에게 이 부동산을 통해서 수익만 창출되고 돈만 벌게 한다면 이 사람의 이 내공이 부족하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마음속에 더 크게 벌고 싶다라는 욕망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러한 욕망에 의해서 이 사람은 더 큰 투자를 하게 되고 더 큰 융자를 받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반복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큰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이게 부동산이 돈만 벌고자 하는 학문이다 생각하면 이렇게 위험한 길로 빠질 가능성도 높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고 부동산을 살리는 학문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위험의 경지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이라는 학문과 또 이 부동산을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또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또 부동산과 내가 서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과목은 오로지 돈만 버는 과목이 아니라 이 부동산과 내가 이 하나가 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무엇인가, 또 자기도 행복하고 부동산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부동산이 되면 좋겠다. 이제 생각을 통해서 또 다양한 이 부동산 관련 외에 다양한 서적을 이렇게 보게 됐죠. 또 어떻게 보면 저 자신에 대한 되돌아봄, 또 내가 얼만큼 많이 알고 있고 이런 제가 알고 있는 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또 줬는지 그런 부분까지 한번 여러 가지로 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수양을 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 자신만의 부동산에 관련된, 또 돈에 관련된, 또 재테크에 관련된 이제 철학과 원칙을 다지는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재미난 사실은 이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무엇을 느끼냐라고 하면 내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 스스로가 부족한지를 모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는 것이 부족하니까요. 아무튼 방송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올리지 못해서 죄송하지만은 저한테는 저 자신을 돌아다보고 어떤 다양한 행복을 줄 것이냐, 또 어떤 맛있는 돈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이 좀 더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좀 더 많이 노력하는 그러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족한 이에게 부족한 그것이 약간이라도 채워졌을 때의 그 느낌, 마치 이 배고픈 이가 이 따뜻한 밥 한 공기를 편하게 먹은 듯한 그러한 느낌이 지금 현재 저의 마음속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이 좀 길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행복한 부동산 재테크를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서울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겠죠. 심지어 뭐 가천, 분당, 판교 지역의 경우 이게 매매 계약금을 2배로 주면서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번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매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의 2배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예를 든다면 아파트의 매매 금액이 300이라면 계약금 3천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계약금 3천만 원을 매도인이 받았어요. 근데 이 매도자가 갑자기 나 3억에 안 팔래라고 하면서 계약을 파기할 때는 이 계약금 3천만 원과 위약금 3천만 원 합쳐가지고 6천만 원을 매수자한테 지급을 함으로써 계약이 파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매도자가 계약 파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왜 그러냐 하니까 계약금 3천만 원 돌려주고 위약금 3천만 원을 준다라고 하더라도 더 오른다면 매매 계약을 파기해도 이득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죠? 부동산 가격이 상승 중에 있다. 그러니까 계약금을 파기하더라도 그 계약금 위약금에 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더 상승 중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상태에서 뭐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여의도를 개발해요. 또 용산을 개발한다. 또 강북권에 있는 경전철에 대해서 조속히 뭐 앞당기겠다. 이런 발표를 하니 이게 뭐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안 그래도 지금 반등 중에 있는데, 참고적으로 2018년 올해죠. 올해 제가 4월 달에 서울 강남에서 이렇게 특강을 한 적이 있죠. 서울의 아파트 시장, 부동산 시장 바닥은 언제일까라고. 그때 그 강의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서울의 아파트 가격 바닥은 6월 달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뭐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흐름이. 그래서 6월 달에 기점해서 이제 반등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지금 뭐 제가 얘기한 것보다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뭐 여의도 개발, 용산 개발, 강북 개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이제 급속하게 부동산 가격이 서울 쪽에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뭐 국토부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 서울 쪽 부동산 가격이 꿈틀꿈틀거려도 너무 꿈틀꿈틀거리니까.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하나밖에 없죠.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이걸 잠재울 수 있는 방법, 즉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2018년 8월 27일 부동산 대책 4가지가 나오게 됐죠. 첫 번째를 보면 수요 억제를 위한 투기 지역 지정입니다. 그 투기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주택담보대출이 세대당 한 건으로 제한이 되고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제한이 되고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 대출이 제한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서울의 11개 지역에서 신규로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가 추가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본다면 투기 가열지구 지정입니다. 그래서 투기 가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이제 금융 규제 강화죠. 그리고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을 신고를 해야 되고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규제 강화,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규 지정된 지역은 경기도 광명시와 경기도 하남시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됐고요. 세 번째,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되고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배제가 되고 분양권 전면 시 양도소득세가 50%나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금융규제 강화와 청약 규제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신규로 지정된 지역이 경기도 구리시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그리고 광교 택지개발지구 요 세 군데가 새로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번째로 본다면 수도권 30만 호 이상의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할 방침입니다. 라는 거죠. 하나 이제 특이한 거는 작년에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그래서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와가지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투기 지역 지정, 투기 과열지구 지정,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렇게 나왔죠. 그렇게 됨으로써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폈죠. 근데 정부 입장에서 이제 좀 생각을 약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뭘 달리하냐라고 하니까 이 규제만 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서울 쪽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상승한 거는 이 투기 수요가 갑자기 확 몰림으로써 상승하는 부분이 아니라 수요에 대해서 공급이 뒷받침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즉 아파트를 새로 사야 되는데 새로 들어가야 되는데 공급이 없다 보니까 기존 아파트에 그러니까 수요는 100인데 공급이 50밖에 안 되니까 그거는 뭐 경쟁률이 2대1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급은 한정되어 있고 수요는 증가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정부가 특이하게도 네 번째로 본다면 수도권에 30만 호 이상의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할 방침이다라는 게 이제 공급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주겠다는 거죠. 이상과 같이 82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작년 8.2 부동산 대책에 비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이 작년 부동산 8.2 대책에 비한다면 좀 약하다는 느낌 안 드나요?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내놓을 수 있는 단계는 거의 다 내놓은 것 같아요.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요 패를 내보일 패는 거의 다 내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더 당혹감을 느끼죠.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까지 한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서울 쪽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 정부는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정부가 당혹감 느끼니까 막 서울 쪽 부동산 가격이 쭉쭉쭉 계속 올라간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물론 올라갈 가능성이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좀 월등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근데 다만 정부의 입장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내 볼패를 그닥
뭐 거의 다 내 보였지 않냐. 아무튼 이게 서울 쪽 부동산 또 수도권 쪽에 있는 부동산을 놓고 본다면 2014년 3월달 4월달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잖아요. 서울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에 대해서, 특히 작은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라. 그래서 이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들은 오를 가능성은 많다는 거죠. 물론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또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계속 오르기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정부가 또 규제 정책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또 잠시 떨어지는 거고, 또 가격은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서울 지역 또 수도권 지역에 인기 있는 지역에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소유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급하지 않는 이상 억지로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본인이 현재 처한 경제적 사정이나 본인이 보기 앞으로 하락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들 수도 있겠죠. 저는 앞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부가 규제 정책이 나왔고 하니까 떨어질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불안하실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불안하다, 또 나는 그동안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한다면 매도하는 것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돈만 벌면 된다가 아니잖아요. 돈은 벌었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불안해. 뭐 이렇게 매일매일 잠을 못 자. 그럴 바야 뭐 한다고 부동산 가지고 있어요. 그것 봐야 그냥 그거 팔아서 마음 편하게 저녁에 주무시는 게 더 여러분한테는 행복을 더 가지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안하다면 억지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불안하시다면 매도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다. 본인의 처한 경제적 사정이나 이러한 불안한 심리가 없다면 굳이 지금 당장 매도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부동산을 사고 팔고의 문제는 이건 여러분이 선택할 사항입니다. 이건 제가 팔아라, 아니면 제가 팔지 말아라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부동산에 관련된, 돈에 관련된, 또 재테크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뿐이고요. 최종 결정은 여러분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저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